자, 이번 시간에는 트랜잭션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성질, 이 바람직한 성질을 밑에 보시면 애시드 성질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트랜잭션이 만족해야 될 바람직한 성질 또는 트랜잭션의 애시드 성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트랜잭션의 애시드 성질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말고사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많다, 뭐 이런 얘기죠. 이 트랜잭션의 애시드 성질은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성질인데, 자, 데이터베이스에서 트랜잭션을 실행하다 보면 트랜잭션들을 동시에 막 실행하게 되면 어떤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즉 로스트 업데이트라든가 더티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앞에서 그래서 동시에 실행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랜잭션이 동시에 실행하든지 혼자 실행하든지에 상관이 없이 트랜잭션 컴퓨터나 트랜잭션에 오류가 발생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 오류의 종류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좀 다르죠. 그래서 오류 발생 시 생길 수 있는 문제, 즉 회복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줘야 되겠죠. 동시에 제어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 또는 고장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이런 게 안 생기도록 해줘야 되겠죠. 이런 것이 안 생기도록 제어를 해주면 트랜잭션이 이 애시드 성질을 만족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해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해줘야 되는 트랜잭션의 바람직한 성질, 이것을 이제 애시드 성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애시드 성질은 트랜잭션이 동시에 어떤 실행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주는 동시성 제어를 통해서 이 애시드 성질 중에 일부를 보장을 해줄 수가 있어요. 혹은 회복 기법을 통해서 이 성질을 보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시성 제어와 회복을 통해서 트랜잭션에게 제공해 줘야 될 바람직한 성질, 이것을 애시드 성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애시드 성질이 뭐냐면 원자성입니다. 이 원자성을 영어로 어토미시티 이렇게 부르죠. 원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작은 물질이다,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원자도 나중에 더 보니까 중성자와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원자 핵도 들여다보니까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물리학에서 더 발견을 했지만, 옛날 사람들은 원자가 제일 작은 물질의 단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일 작은 물질의 단위니까 그것이 다른 어떤 구성 요소로 쪼개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트랜잭션을 마치 원자처럼 쪼갤 수 없는 하나의 수행 단위, 실행 단위를 실행 단위를 가져야 된다. 이게 트랜잭션의 원자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트랜잭션 안에 설사 여러 가지 연산이 있다 하더라도 모두 다 수행하든지 아니면 하나도 수행 안 하든지 all or nothing으로 한 단위로 실행되도록 보장해 줘야 된다. 이걸 트랜잭션의 원자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성질이 뭐냐면 일관성입니다. consistency. 이 트랜잭션은 실행이 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에 일관성이 보장이 돼야 된다.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일관된 상태, 일관성을 유지하는 깨끗한 상태의 데이터들로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베이스예요. 여기에 어떤 트랜잭션을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가 실행이 되어서 어떤 내용이 변경되어서 새로운 내용으로 바뀌겠죠. 어떤 트랜잭션을 성공적으로 끝냈을 경우에는 이 데이터베이스의 상태가, 내용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 일관성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트랜잭션이 실행이 됐다. 그러면 이 트랜잭션의 실행 후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은 일관성이 있는 내용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 내용이 계속적으로 유지돼야 된다. 일관성이 유지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트랜잭션의 실행이 되게 되면 이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이 일관성 있는 상태로 바뀌고 유지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트랜잭션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일관성 있는 상태가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동시에 실행하다 보면 나는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막 내용이 되돌아져서 내가 실행한 것이 업데이트가 사라지는 로스트 업데이트가 생긴다든가, 혹은 나는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컴퓨터가 고장이 나버리면 내가 실행했던 내용이 버퍼에만 반영이 되어 있어서 버퍼가 사라짐으로써 내용이 데이터베이스 재부팅을 하고 나면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이 일관성이 없는 상태가 된다든가 그럴 수가 있죠. 예. 그러한 현상이 안 생기도록 실행이 완료되면 일관성이 유지돼야 된다. 이것이 이제 일관성 유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성질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고립성입니다. 어떤 트랜잭션 하나가 실행이 되는데 나하고 동시에 실행되는 다른 트랜잭션들이 여러 개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트랜잭션과 나하고는 고립되어서 따로 떨어져 있어야 된다. 내가 실행한 것이 나랑 동시에 실행되는 다른 트랜잭션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나는 따로 고립되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고립성입니다. 그래서 이 고립성은 어떤 하나의 트랜잭션이 여러 다른 트랜잭션과 독립되어서 따로 떨어져 있어서 마치 나는 나 혼자 실행되고 있는 것과 같이 동시에 실행되는 다른 트랜잭션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고립성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하나가 이제 지속성입니다. 지속성을 이제 영어로 durability 이렇게 부르죠. 혹은 이 지속성을 영속성, 영어로는 persistency, permanency라는 말도 씁니다만 persistency라는 말도 씁니다. 어떤 트랜잭션이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그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변경하고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이후에 어떤 시스템에 고장이 나더라도 그 내용이 지속적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 그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이 영원히 지속적으로 죄송합니다. 지속적으로 그 내용이 남아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지속성 또는 영속성입니다. 이 네 가지 성질의 앞자를 따니까 A, C, I, D 해가지고 이게 애시드가 되죠. 애시드는 산성, 알칼리성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산성, 식초나 뭐 이런 이제 신맛을 나는 것이 이제 산성이죠. 요
것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acid죠. 그거하고 우연히도 이제 똑같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그 앞자를 따서 aci드 성질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acid는 원자성 atomicity, 일관성 consistency, 고립성 isolation, 지속성 durability, 요 앞자를 딴 것이 이제 acid라고 하는 성질이죠. 이 원자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회복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죠? 이 회복 기능을 통해서 원자성을 보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로그를 이용해서 트랜잭션이 실행하다가 중간에 중지하면 하나도 실행 안 한 것처럼 되돌려 놓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회복 기능을 통해서 원자성을 보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고립성은 동시성 제어 기능을 이용해서 그죠? 동시에 막 실행하더라도 영향을 안 받도록 제어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시성 제어를 통해서 고립성이 보장이 될 수 있습니다. 지속성은요, 이 지속성도 회복 기능을 통해서 제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로그를 이용해 가지고 혹시 데이터베이스에 디스크가 데이터베이스 내용이 디스크에 반영이 안 돼 있어서 버퍼에만 있어서 내용이 사라지더라도 로그를 통해서 되돌려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트랜잭션의 실행이 완료된 내용이 계속 지속적으로 남아있도록 보장해 줄 수가 있죠. 회복 기능을 통해서. 그래서 이 회복을 통해서 지속성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일관성은 동시성 제어 동시에 실행될 때 일관성을 깨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동시성 제어를 통해서 일관성을 보장해 줄 수도 있고, 또 오류에 의해서도 일관성을 깨뜨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복 기능을 통해서 일관성을 유지를 시켜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시성 제어와 회복, 이 두 가지와 관련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 애시드 성질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동시성 제어 기능과 회복 기능을 통해서 이 애시드 성질을 보장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제 동시성 제어와 회복 기능을 이렇게 이제 보장을 하려면 이 트랜잭션 실행에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어떤 개입을 해서 이 실행에 뭔가 어떤 제어를 하게 되죠. 이렇게 제어를 하게 되면 트랜잭션 실행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제어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 시스템의 실행 성능이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트랜잭션이 좀 늦게 실행이 되더라도 데이터의 일관성이 잘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데이터의 일관성이 다소 좀 훼손이 되더라도 트랜잭션이 좀 빨리 실행되는 것이 좋으냐라고 하는 이 양쪽에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하죠. 그래서 이 트레이드 오프를 트랜잭션을 실행하는 사용자가 이 트레이드 오프 중에 뭐를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여러 개를 줍니다. 이 트랜잭션 실행의 옵션을 뭐라고 부르냐면 고립성 등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애시드 성질에서 고립성이 있었죠. 다른 트랜잭션과 동시에 실행되는 이 다른 트랜잭션과 고립돼야 되는데, 이 고립을 철저하게 시키면 이 고립성이 높아서 이 트랜잭션의 동시 실행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철저하게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시에 실행되는 이 트랜잭션의 이 고립성을 좀 낮추면 이 고립성 등급은 낮아져서 동시에 실행되는 트랜잭션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 중 일부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트랜잭션 실행이 간섭을 덜 받아서 좀 더 빨리 실행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 고립성에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이제 여러 개를 줬는데,
이 옵션을 이제 등급을 0부터 0, 1, 2, 3 이렇게 이제 등급을 이렇게 이제 나눠 놨습니다. 자, 요 등급은 앞에서 우리가 동시 실행 시에 생길 수 있는 문제 중에서 로스트 업데이트,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죠. 이 로스트 업데이트가 생길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느슨하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관리하게 되면 나하고 동시에 실행되는 다른 트랜잭션에 의해서 내 데이터가 사라지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등급은 DBMS에서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허용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로스트 업데이트는 안 생기지만 더티 리드,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를 읽어갈 수 있는, 요거는 상황이 좀 덜 심각하죠. 그래서 로스트 업데이트는 안 생기지만 더티 리드는 생길 수 있는 등급, 그 등급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1등급이다 라고 하는 요 등급입니다. 그 다음에 로스트 업데이트도 읽어가긴 해서 데이터 자체가 뭐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잘못된 데이터를 읽어가니까 그것도 문제죠. 그래서 그건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로스트 업데이트도 안 생기도록 막지만 더티 리드도 안 생기게 막습니다. 더티 리드도 안 생기게 하면 더티 리드는 안 생기지만 unrepeatable 리드, unrepeatable 리드는 발생할 수 있어요. unrepeatable 리드는 뭐냐 하면 내가 읽어갔는데 정상적인 데이터예요. 그렇지만 그 사이에 다른 트랜잭션이 수정해 봐서 똑같은 데이터를 한 번 더 읽었더니만 다른 값이 나와요. 그 다른 값도 정상적으로 다른 트랜잭션이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데이터예요. 단지 한 트랜잭션 안에서 다르게 나오니까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발생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근데 그것도 막고 싶다. 그럼 이제 요 로스트 업데이트 문제, 더티 리더 문제, 세 가지 문제, 이 세를 발생을 다 못하게 막는 그런 옵션이 이제 제일 높은 등급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3등급은 모든 것을 다 막는 가장 높은 등급의 고립성, 가장 높은 등급의 일관성을 보장하는 것. 이게 이제 3등급. 그 다음에 로스트 업데이트와 더티 리드 이 두 가지만 막아주고 unrepeatable 리드는 발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게 2등급. 그 다음에 더티 리드, 로스트 업데이트와 더티 리드, 로스트 업데이트를 막아주는. 그렇지만 더티 리드는 생길 수 있는 것. 이게 1등급. 그 다음에 로스트 업데이트도 생길 수 있는 것이 0등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허용하는 시스템은 하나도 없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고립성 등급을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ISO 국제 표준에서는 등급의 번호를 0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숫자로 붙였는데 실제 상용 DBMS들에서는 이제 이것을 이름을 살짝 바꿔가지고 요 1등급에 해당하는 요거를 read uncommitted,
뒤가 하나 더 있어야 되죠. read uncommitted. 아이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이 업데이트한 것을 커밋하기 전에 내가 읽어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커밋하지 않은 걸 내가 읽어가면 더티 리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등급을 로스트 업데이트는 없지만 더티 리드는 생길 수 있는 등급이죠. 요게 이제 다른 사람이 갱신한 것을 커밋하기 전에 내가 읽어가면 더티 리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1등급을 read uncommitted 등급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 read committed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커밋하고 난 것만 읽어가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더티 리드는 안 생깁니다. 물론 로스트 업데이트는 당연히 안 생기는 거고요. 리드 언커미티드를 하더라도 로스트 업데이트는 안 생깁니다. 라이트 언커미티드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라이트하고 커밋하기 전에 내가 라이트 하겠다, 이러면 로스트 업데이트가 생기겠지만 라이트 언커미티드를 허용하는 시스템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등급은 이제 실제로는 없는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커밋하지 않는 것을 읽어가면 더티 리드가 생길 수 있는 등급. 근데 다른 사람이 커밋하고 난 뒤에만 내가 읽어간다 그러면 더티 리드는 안 생겨요. 그렇지만 unrepeatable 리드, 비반복적 읽기는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정상적인 데이터를 읽었어요. 그 사이에 다른 트랜잭션이 업데이트하고 커밋을 했습니다. 그 데이터를 내가 같은 트랜잭션에서 한 번 더 읽었어요. 다른 트랜잭션이 커밋했기 때문에 내가 읽어가는 리드 커밋이죠. 그렇지만 한 트랜잭션 내에서 다른 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안 생기도록 하는 등급이 repeatable read라는 등급이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반복적 읽기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비반복적 읽기가 안 생기도록 하는 등급, 이게 repeatable read라고 하는 등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지금 없습니다만 뭐 ISO에서는 이 등급을 이제 당시에는 안 붙였습니다만 새로운 등급을 하나 더 상용 시스템들이 제공해 주는데, 그럼 뭐 이걸 4등급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네요. 이 등급이 뭐냐면 serializable이라고 하는 등급을, 죄송합니다, serializable이라고 하는 등급을 하나 더 뒀습니다. 이 serializable 등급은 앞에 있던 lost update, dirty read, unrepeatable read 외에 팬텀 레코드라고 하는 현상이 하나 더 있다고 그랬죠. 나중에 보니까 요 팬텀 레코드도 문제다 그래가지고 이 팬텀 레코드도 방지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걸 이제 하나 더 추가한 거죠. 요걸 이제 serializable 이렇게 하는 등급을 하나 더 뒀습니다. serializable이라는 것은 시리얼 트랜잭션을 하나 실행하고 이어서 실행하고 이어서 실행하고 트랜잭션을 동시에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순차적으로 차례차례 시리얼하게 실행한 것하고 똑같은 효과의 등급이다. 그래서 이것을 serializable, 마치 따로따로 시리얼하게 실행한 것처럼 완전히 고립되었다 라고 해서 완전히 고립되었다 라고 해서 serializable 이렇게 이제 부르는 등급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등급을 뒀습니다. 이렇게 등급을 둔 이유는 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철저하게 고립되어서 동시에 실행될 수 있는 트랜잭션에 실행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없습니다. 그죠? 방지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방지를 하게 되면 이 트랜잭션 실행을 제어해서 너 좀 기다려 이렇게 이제 제어를 해서 실행을 누르기 때문에 실행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 트랜잭션 실행이 지연이 되어서 트랜잭션 실행의 효율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가 그럼 네가 선택해. 고립성 등급을 좀 낮춰서 좀 덜 심각한 문제는 생기더라도 트랜잭션이 좀 빨리 실행될 옵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트랜잭션이 다소 늦게 실행되더라도 이런 일관성이 철저히 보장되는 걸 원하든지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립성 등급을 이렇게 여러 개로 낮춰 놓은 거죠. 자, 지금까지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이 만족해야 될 바람직한 성질, 애시드 성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애시드 성질 중에 이 고립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주니까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고립성 등급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어서 다음 동영상에서 트랜잭션의 스케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 스케줄이 회복 가능하냐 안 하냐,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에 가게 되면 이제 직렬 가능하냐, 동시 실행되는 것들 때문에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 영향을 안 받는다라고 그러면 직렬화, 시리얼화 된 실행이다라고 해서 이 트랜잭션의 직렬 가능성, 그 다음에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음 동영상에서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